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4월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세계적 트렌드입니다. 여전히 테슬라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시장서 제대로 활약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슬라와 협력하는 기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기업의 현황 그리고 2023년 변화 등을 미리 파악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나온 긍정적인 뉴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뉴스입니다. 언론은 솔루스 첨단 소재가 테슬라에 직접 2차 전지용 전지박을 공급했다는 기사를 표출했습니다. 보통 전기차 기업에 납품하는 얇은 구리박을 동박이라고 지칭하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5G용 구리박 등을 동박이라고 지칭하고 전기차용 구리박은 전지박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자체 생산하는 전지박은 테슬라의 첨단 배터리 4680 배터리에 탑재된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테슬라가 자체 생산하는 4680 배터리의 70%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솔루스 첨단 소재의 전지박 생산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2월 이 기사가 표출된 후 주가는 어느 정도 올랐으며 앞으로 전지박 생산 규모는 어떻게 확장될지 이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핵심 매출원이 될 생산 설비를 파악해야 미래 성장성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개월간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2월 17일 기사 표출 후 한 번 하락이 있었으나 6만원부터 최근까지 약 25%가 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컷평 차트여서 당분간 눌림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으나 이를 1년치 그래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년치 그래프로 보시면 아직까지 지난해 말 10만원대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저 때는 유동성 과열 및 테슬라의 주가 과대 등이 겹쳐 동박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폭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자면 저때 솔루스 첨단 소재는 5G용 동박만을 생산했을 뿐이지 전기차용 전지박 생산에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가 테슬라의 전지박을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동박에만 의존해왔던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전지박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을 더욱 공략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대한 캐파 체크 그리고 실적 확대까지 노려볼 만한 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1년치 그래프로 봤을 때 컷평 차트의 전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의 캐파 현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IR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솔루스 첨단 소재의 동박 사업과 전지박 사업에 대한 캐파는 모두 1만 5천 톤입니다. 이는 아직까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전지박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 포스코 케미칼이 급등하기 전까지 포스코 케미칼 내에서 소재 사업의 비중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전기차 기업과의 거래를 주력으로 삼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컷평 차트의 하단에 있을 때 모아가야 합니다. 주가는 최근 이틀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매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7만원 언저리에서 모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이 되면 솔루스 첨단 소재는 동박 1만 5천 톤, 전지박 3만 1,000톤의 캐파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캐나다의 전지박 공장이 완공됩니다. 이에 대한 물량은 테슬라, 포드, GM 등 미국 전기차 기업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까지 소재 부족 및 배터리 부족 사태는 꾸준히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 솔루스 첨단 소재는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에게 매우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1분기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투자 금액 대비 충분한 전지박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아직까지도 솔루스 첨단 소재가 엄청난 상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2021년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전지박 수율이 안정되지 못함을 뜻합니다. 현재 동박 부문의 매출은 매 분기 동안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율이 안정됐음을 뜻합니다. 반면 전지박 수율은 매 분기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매 분기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파악한 증권사들은 앞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가 날아갈 일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 나온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역시 전지박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턴어라운드는 하반기부터 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턴어라운드 시점까지 꾸준히 주식수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이 리포트에는 2분기 솔루스 첨단 소재의 영업이익은 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턴어라운드의 시점이 애매함을 뜻합니다. 전지박 사업 확대로 턴어라운드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기업의 체질이 완전히 변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가가 어느 시점에 점핑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턴어라운드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는 시점까지 주식수를 꾸준히 모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과거 두산그룹의 계열사였습니다. 두산그룹의 지원이 있었다면 보다 크게 캐파를 늘려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 같은 지원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산에 엮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성장성이 더욱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변수가 있으나 최소 2025년까지는 꾸준히 주목받을 기업이기에 한국에 몇 안 되는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